오늘은 요즘 많은 뉴스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암호자산 투자에 열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암호자산 투자한다 그러고 200만 명이 넘느니 뭐 이러면서 요즘과 같이 또 영끌해서 위험한 짓 한다고 어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선정적 보도를 하자 정부도 나서서 이걸 못하게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비트코인, 암호자산에 대해서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정책 기반자들이 지금 보면 거의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사기고 바다이와 같은 도박이라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날을 세웠고, 그 당시에 규제를 어떻게 할까로 TFT까지 조직하고 있던 박상기 법무장관은 거래소 폐쇄도 목표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가 발칵 뒤집히면서 이걸 지금 청년들 사이에는 박상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은 총재 이주열 총재께서도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 주장을 보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서 내가 가상진표라고 불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주 오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통용되는 언어를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상진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시민 이사장과 똑같이 바다 이야기 같은 도박이다, 그리고 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버블이 터지면 개인적 손실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여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오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폐는 원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은화, 금화를 가지고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었을 때와는 달리 이미 닉슨 대통령이 금의 교환 가치를 끊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태환 화폐, 피아트 화폐가 되면서 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국민들이 화폐로 가치가 안정적으로 쓸 거라고 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상실되면 가치를 급격히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짐바브웨에서 지금 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죠. 저기 오자 다음에 0이 11개가 있는 인플레가 있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100 트릴리온 달러입니다. 그래서 트릴리온 달러가 미국 달러라면 1 트릴리온도 아니 1000조인데요. 그 1000조에 또 100배가 되는 화폐 단위지만 아무도 받아지지 않는 화폐가 됐던 거죠. 그래서 화폐는 원래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재적 가치가 없다, 가치 없다, 돌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사고 유로를 사고 엔화를 사는 것은 무슨 내재적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거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그것이 화폐로서 계속 통용될 거고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라고 봤지만 이미 2009년서부터 거래가 돼서 이들이 난리를 치고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2017년은 이미 8년 이상 사적인 화폐로, 네트워크가 발행한 화폐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거를 견뎌내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는 거나 비트코인을 사는 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기다, 돌멩이다, 화란에 툴림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시민 씨는 방송에서 뭐 박학다식한 걸로 아주 유명한데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잘 모르면서 단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 전에 나와서 튤립만도 못하고 튤립은 갖다 놓으면 이쁘기라도 하지만 이건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도박 상품과 똑같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된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박상들하고 같다, 뭐 이런 맹공을 퍼본 적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오만한 사람들은 성숙해지면 현명해질 수 있지만 오만한 돼지는 어떻게든 계속 돼지다, 뭐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매한 돼지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그간에 2017년 이후에 다시 2018년에 주춤하다가 2020년부터 지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가지 응용 사례를 낳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분증이나 거래 원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변조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 이후에서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이더리움이 발행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권 패스포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음성 테스트 결과 음성을 받은 사람인지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를 알려줘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여 허용하는 쪽으로 여건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선두에 나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IBM입니다. 그래서 IBM의 블록체인의 기술을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전자지갑을 만드는 엑셀시어 패스라고 하는 회사가 협력해서 만들어서 뉴욕시에서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암호 자산, 등록된 암호 자산이 크립토 자산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지난 연말만 해도 한 800조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호 자산을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거래소에 맡겨둘 수 있는데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암호 자산의 규모가 한 90조가 2020년 4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한 회사가 2021년 1분기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 자산 가치가 223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90조였는데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240조가 됐으니까 2021년에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고 투자 열풍이 부는지를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럽니다. 보여드린 그래프는 전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에 요 네모 안에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인데 보시면 2018년만 해도 전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5분의 1 정도만, 20%만 기관 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4분기에 보면 전체 거래량 89빌리언 달러 중에 57빌리언, 그래서 64%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로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암호자산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훨씬 많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는 2010년만 해도 다 단기로 전체의 한 25%, 30%가 1일에서 3개월 이내로 갖고 있고 과반이 60% 정도가 6개월 이내로 가지고 있는 아주 단기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0년 말에 보면 전체 거래의 그 60% 이상이 1년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21.8%는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5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암호화폐 자산의 학습 효과가 커서 이게 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피델리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고 비트코인하고 금하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금의 차이를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금이 늘어나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누계적으로 금이 톤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첫 번에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급격히 늘어난 양이 줄어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갈수록 채굴을 하면 채굴 효율이 떨어져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해 놓기를 이게 화폐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공급량을 늘지 않게 2100만 개에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초기에는 쉽게 발굴이 되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놀라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새로 공급되는 금하고 있는 금이 스탁 투 플로우, 플로우라고 하는 건 그 해에 새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탁은 총량이죠. 지금 시장에 있는 금. 그럼 보시면 여기 53배에서 75배로 거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 유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은 금값이 올라가면 금회사들이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지금 세상에 있는 금의 양하고 그해 새로 캐는 금의 비율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싸면 작다가 금값이 싸지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거꾸로 이거는 금값이 싼 쪽이죠. 왜냐하면 스탁이 더 많은 거니까요. 이 53일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규되는 대비에 기존 금이 많다는 53배로니까 적고 여기는 많다는 얘기니까 공급량이 작아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스탁은 있는데 새로 공급되는 양이 점점 적기 때문에 적은 용으로 그 새로 공급되는 양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양이 많다. 또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신규 공급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으니까 희소해진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의 총량이고 이게 매년 새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델리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기가 있는데 신규로 공급된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같은 정도의 투자자만 있어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로 세상에 있는 거하고 신규 공급되는 스탁하고 플로우의 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하는 모델을 세웠는데 그 모델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이죠. 즉 뭐냐면 비트코인은 세상에 있는 투자 자산 중에서 아주 특이한 자산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신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달러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계속 발권을 하는 바람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금은 가격이 올라가면 금감회사들이 수익이 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게 돼서 항상 그 일정량은 공급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죠. 커머디티, 다른 우리 선물 상품도 만약에 올해 옥수수 가격이 많이 좋았다, 선물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 옥수수 재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주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하면 만약에 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어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투자자가 일정 유지한다 또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산의 아주 특별한 성격을 이해하시면 비트코인 투자를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